안녕하세요, PD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이제 내정을 한 몇 개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이제 내정 받은 회사를 정말 이 회사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느 회사를 가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시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정하셨나요? 어떻게 회사를 정하면 좋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고려할 까지 3가지, 그리고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일단 고려해야 할 거 첫 번째는 바로 돈입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이죠. 내정사를 받으시면 이렇게 돈이 얼마라고 딱 적혀 있을 거예요. 기본급 얼마. 물론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면접 들어가기 전에도 회사에서 얼마 정도의 기본급을 냅니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 기본급 안에서 가장 높은 기본급을 제시하는 데를 가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아주. 하지만 이 기본급을 보실 때 기본급 안에서 뭐 미나시 잔업이 얼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 잔업 비용이 뭐 3만엔이 포함되어서 기본급이 21만엔입니다 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생 기본급이 21만엔이라고 하면 그냥 생으로 21만엔을 주는 데를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21만엔을 주는지 22만엔을 주는지, 어떤 회사 18만엔을 주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회사 안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주는 회사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간판입니다. 간판. 여러분께서 복수 2개 이상의 이제 내정서를 이렇게 받으셨으면 가장 유명한 회사를 가세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물론 한 회사에 오래 계실 수도 있겠고, 보통은 저는 최소 한 번은 전직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좋은 간판으로 유명한 회사에 가시면 뭐가 좋냐면, 다음에 전직을 할 때 굉장히 큰 어드밴테이지를 가지고 들어가요. 아, 그 회사 출신이었습니까? 그럼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라든지, 그 회사는 정말 유명하죠? 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전직할 때 어드밴테이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회사를 가시고요. 두 번째, 왜 유명한 회사를 가야 되냐면, 사회적인 신용도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여러분께서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조금 썩어 문드러진 생각인지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상대 부모님이라든지 그 유명한 회사에 다니는 남자라면, 그 유명한 회사에 다니는 여자분이라면 우리 자식을 여러분에게 보내도 되겠다라는 그런 게 마인드가 은근히 있어요. 일본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예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회사, 사회적인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유명한 회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유명한 회사인데 월급이 20만원이고 별로 유명하지 않은 회사인데 월급이 25만원입니다. 그럼 어디를 가야 합니까? 선생님 어디 가요? 이럴 때는 저는 무조건 유명한 회사를 갑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돈은 물론 유명한 회사가 딸리지만, 소프트적인 그 명성이라든지 신뢰도라는 거지, 그런 건 돈을 주고 못 사기 때문에 유명한 회사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에 유명한 회사인데 돈이 적고,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회사인데 돈이 많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분에게 유명한 회사를 가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바로 세 번째, 업계입니다. 업계. 똑같은 업계에서만 내정을 받으신 분은 그 업계 안에서 돈을 많이 주거나 유명한 회사를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업계가 여러 군데예요. 다수 막 이렇게 한 군데만 넣지 않고 여러 군데 많이 넣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그 내정사 안에서 자신이 일을 하고 싶은 업계를 가세요. 이게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떤 업계에서 자기가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조업 싫은데 제조업 내정사를 받고 유명한 회사, 그리고 돈 많이 주는 회사니까 제조업 가겠다, 이거는 완전히 NG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다수의 복수의 내정서를 받았다면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업계로 가세요. 나는 자동차에 미치게 사면 자동차 업계를 가시고, 나는 비행기에 미치게 사면 비행기 업계를 가시고, 나는 그래도 제조업이라고 생각을 해 하면 제조업 메이커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는 요리, 나는 음식 요식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유명하지도 않고 돈도 안 주고, 근데 내정을 받은 데는 제조업인데 돈도 많이 주고 어디 가야 되지? 이럴 때는 업계를 가세요.
최종 기준이 되는 건 어깨랑 여러분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좋아하는 어깨를 가세요. 이거는 제가 8년차 선배로서 말씀드릴게요. 좋아하는 어깨를 가셔야지 일이 재밌고 오래 그 일을 하며 프로페셔널적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돈, 그리고 간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깨를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빨리 넘어갈게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야기할 값어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복리후생입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여러분, 복리후생은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은 당연하게 우리가 노동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건데 복리후생은 회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작은 회사인데도 엄청 좋은 복리후생이 있고 대기업인데도 복리후생이 굉장히 짠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리후생은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물론 받으면 좋은데 그게 당연하다고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들어가서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진다면 그 있던 복리후생이 없어지거나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그 회사가 실적이 빵 뛰고 좋아지면 없었던 복리후생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정을 받으시고 회사를 선택할 때는 와, 이 회사인데 복리후생 대박 이렇게 해서는 들어가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 두 번째는 바로 어깨의 장래성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제가 고려해야 될 거에서 좋아하는 어깨로 가시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장래성이 밝은 어깨 같으니까 아씨 내가 이 어깨를 가야 되겠네 하시는 거는 정말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물론 마음속에서도 이미 좋아하는 어깨가 장래성이 밝은 어깨면 상관이 없어요. 가셔야죠. 물론 가셔야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고 싶어하는 어깨, 좋아하는 어깨는 장래성 밝은데 그래도 좋아하시면 그럼 좋아하시는데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면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껴입는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장래성이 밝다고 해도 그 어깨가 장래성이 밝은 거지 여러분의 커리어가 장래성이 밝은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성이 밝다고 해서 그 어깨는 절대 생각도 하지 마시고 고려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 절대로 안 해야 되는 거는 바로 평점입니다. 평점. 뭐 인터넷에 이제 회사 딱 이제 조사했을 때 평점 먼저 찾아요. 아씨 이 회사 뭐 2땡 2.5점 이러면서 보잖아요. 이러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평점 사이트는 수백 명, 수십 명, 몇 명이 적은 글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소속했던 것도 영업이라든지 뭐 제조 라인이라든지 뭐 구매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렇게 분야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회사에서 적은 거예요. 단편적인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이 단편적으로 해서 자기가 느꼈던 거에 대해서 적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글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도지 그 회사가 평점이 낮다고 해서 이 회사 완전 X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나요. 왜냐면 사람만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갔던 회사도 제일 처음에 갔던 회사도 굉장히 점수가 안 좋았습니다. 모든 세상이 저 회사는 회사야 라고 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느낀 거는 그 회사는 화이트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퇴사를 했지만 아직 퇴사하고 벌써 약 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그 회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점,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평점 그거 절대 맹신하시는 건 아닙니다. 절대 맹신하지 마세요. 그 회사가 그 점수 맹신했다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쨌든 좋은 회사 그리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회사 어떻게 정하는지는 오늘 영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선생님 말 맞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은 회사 이제 선택을 하시고 내년 4월 그리고 뭐 전직을 하시는 분들은 전직할 때 새로운 커리어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가족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PD였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파티 같은 하루 되세요. 안녕.